세피리안 지스님, 영광 왕실의 파리가 프랑스 노르망디를 정복한 바이킹 지도자에게 닫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066년 윙글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를 뒤집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잔혹한 약탈자로만 기억되던 바이킹이 사실은 잉글랜드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약탈의 불꽃에서 역사의 유산으로 바이킹은 어떻게 잉글랜드를 만들었을까요? 서기 793년 역사의 문을 부수다. 앵글로색슨 연대기의 기록처럼 이해 노썸브리아에는 끔찍한 경고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가혹한 침입이 성스러운 섬 린디스판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를 강간과 학살로 덮쳤죠. 793년 6월 8일 린디스판 수도원 습격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이킹 시대의 상징적인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이킹을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이교도 약탈자라는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당시 유럽인들은 바이킹의 등장을 신의 진노라고까지 부르며 자연재해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시작이었을까요? 린디스판 습격이 노르드족이 유럽을 처음으로 습격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이미 다른 지역을 약탈하고 있었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린디스판 이전의 사건들이 암시됩니다. 최초로 기록된 습격은 789년, 그러니까 린디스판보다 4년 앞서 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초기 바이킹의 활동은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발트해와 동유럽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이킹의 등장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인구, 경제, 기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진적인 과정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오랫동안 역사가들 사이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이킹이 정말 소수의 약탈자 집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잉글랜드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정복 군대였을까요? 이 논쟁의 핵심에는 역사가 피터 소여가 1958년에 제기한 소수설, 즉 미니멀리스트 뷰가 있습니다. 그는 앵글로색슨 연대기에 기록된 바이킹 함대의 규모가 패배자의 과장된 기록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바이킹 군대는 수천 명 규모가 아닌 고작 수십 명의 워밴드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당시의 고고학적 증거 역시 대규모 이주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신 금속 탐지 기술이 밝혀낸 새로운 사실들이 이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랩턴 주둔지와 같은 작은 바이킹 캠프가 발견되어 소수설을 뒷받침하는 듯 보였습니다. 랩턴 주둔지는 고작 0.4 헥타르 규모였죠. 그런데 최근 토크시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토크시 주둔지는 무려 55 헥타르에 달하는 규모로 약 5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가 머물렀음을 증명했습니다. 금속 탐지기와 휴대용 유물 제도, 즉 Portable Antiquities Scheme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가 바이킹의 실제 규모를 완전히 재평가하게 만든 것이죠. 이 바이킹 대군세의 고고학적 시그니처는 토크시와 알드워크 주둔지에서 발견된 독특한 유물 조합을 통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는 바이킹 군대의 활동을 증명하는 독특한 문화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부로 만든 게임말, 스칸디나비아 형태의 저울추, 응오의 조각과 당시 화폐로 사용되던 디르함 은화, 심지어 의도적으로 자르거나 구멍낸 앵글로색슨 장신구나, 아일랜드 및 픽트족 브로치, 그리고 바이킹 등자 받침까지 27가지 카테고리에 이르는 방대한 유물이 바이킹 군대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탈자들이 아닌 조직화된 군대의 정착과 활동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는 노섬브리아 지역 유물 분포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 마치 한 세계가 끝나고 다른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침공 이전에는 수많은 앵글로색슨 중기 유적지에서 방대한 양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프의 높은 막대들이 보이시죠? 하지만 침공 이후에는 이 유적지 대부분이 버려지고 소수의 새로운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유적지가 등장합니다. 그래프의 낮은 막대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닌 대규모 정착지 파괴와 인구 이동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마치 지워진 듯한 흔적들입니다. 이 지도는 대격변의 흔적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도의 붉은 X 표시들은 사라진 정착지 13곳을 나타냅니다. 코터마나 사우스 뉴볼드 같은 곳에서는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유물이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이는 약탈과 파괴의 흔적이죠. 반면 갈색 점으로 표시된 코턴비, 스탠퍼드 브리지 2 등 4곳의 새로운 정착지에서는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유물이 무려 33%를 차지합니다. 이는 새로운 바이킹의 정착을 의미합니다. 남부 노섬브리아 전역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거들은 약탈과 농가유기, 그리고 전통시장과 영지 중심지의 폐기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킹은 잉글랜드 땅에 자신들의 세계,
바로 데인로를 세웠습니다. 데인로는 말 그대로 대인인의 법이 지배하는 땅을 의미하며 8세피란 6년 알프레드 대왕과 바이킹 지도자 구트룸이 맺은 조약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 범위는 런던 북쪽부터 잉글랜드 북동부 전체를 아우르는 광대한 지역이었죠. 데인로는 단순한 군사 점령지를 넘어 스칸디나비아의 언어, 법, 관습이 200년 가까이 깊이 뿌리 내린 문화적 공간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지금도 잉글랜드 지도를 통해 바이킹의 흔적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지명에 숨겨진 바이킹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미사 에바이는 고대 노르드어 밀에서 유래한 마을이나 농장을, thorp는 작은 부락을, fate는 개간지를, 그리고 beck은 시냇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림스비는 그림의 마을, 위트비는 하얀 마을, 스컨소프는 스쿠나의 부락, 애플스웨이트는 사과나무 개간지, 트라우트백은 송어 시냇물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요크셔 동부 지명의 약 49%가 고대 노르드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통계는 바이킹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지명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는 현대 영어의 DNA에 깊숙이 새겨져 우리의 입안에 살아 있습니다. 고대 노르드어와 고대 영어는 모두 게르만어파에 속해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말과 부산 사투리처럼 서로 소통하고 융합하기 쉬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바이킹의 단어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카이는 노르드어 스키에서, 렉는 레글에서, 윈도우는 빈다우가, 즉 바람의 눈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egg, husband는 집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law, give, take와 같은 단어들도 모두 바이킹의 언어에서 온 것입니다. 바이킹의 언어는 단순히 몇몇 단어를 남긴 것을 넘어 영어의 문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충격적인 증거를 남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3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고대 영어에는 히에, 히에라, 힘 같은 대명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단수형 대명사와 너무 비슷해서 많은 혼동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노르드어에는 pair, pame, pay라와 같이 they, them, their에 해당하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대명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원래 고대 영어에 없었던 것으로 고대 노르드어에서 직접 들어와 기존의 혼란스러운 고대 영어 대명사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휘의 차용을 넘어 영어의 기본 골격 자체를 바꾼 결정적인 증거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바이킹의 이야기는 약탈자에서 통치자로 이어집니다. 영왕실에도 바이킹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은 롤로라는 바이킹 지도자입니다. 그는 911년 프랑스에 정착하여 노르망디 공국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1066년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롤로의 직계 후손인 정보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바이킹의 혈통은 영국 왕실의 영구적인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이킹의 롱십에서 시작된 1100년의 여정은 오늘날 황금 마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6년 이후 영국의 모든 군주는 정보광 윌리엄의 후손이며 현재 국왕인 찰스 3세는 놀랍게도 롤로의 32대손입니다. 거친 파도를 가르던 바이킹의 롱십이 오랜 항해 끝에 화려한 왕실의 황금 마차로 변모한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강력하고 거침없던 바이킹의 유산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바이킹은 파괴를 넘어 잉글랜드라는 나라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진정한 개척자이자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